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피터 린치는 그의 저서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이 주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말 투자 아이디어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 생겼을 때 친구들이 엄청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애플 주식을 샀으면 그죠? 꼭 성공했겠죠. 그리고 바로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가 나왔잖아요. 갤럭시가 나왔을 때 삼성에 투자했으면 이때도 꽤 돈을 벌었죠. 또 이 갤럭시의 머리 소프트웨어는 바로 안드로이드. 이게 구글 거라는 걸 또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여자친구가 삼성전자 다니고 있었는데, 야 너네는 그 껍데기만 만드는 거다, 머리는 다 구글이 갖고 있다고 좀 놀렸었는데 정작 이 구글에 투자할 생각을 못했어요. 또 사람들이 점차 주변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그죠? 그리고 뭐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했을 때 이때도 뭐 넷플릭스 주식 샀으면 꽤 돈 벌었죠. 또 어벤져스나 뭐 겨울왕국 같은 이런 영화들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이때 디즈니 주식을 샀으면 또 꽤 돈을 벌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있고요. 그죠? 수년 전부터 사실 해외 직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이런 주식을 샀으면 떼돈 벌었겠죠. 또 뭐 스타벅스 사람 뭐 지금도 미어 터지잖아요, 항상. 스타벅스나, 그리고 뭐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인스타도 이 페이스북 거죠. 막 해외여행 간 사진을 많이 올렸을 때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그 비행기 만드는 보잉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예요. 또 제가 매일 쓰는 이제 신용카드에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도 제가 결제를 할 때마다 얘네가 돈을 버는지 몰랐어요. 일찍 투자했으면 괜찮았죠. 제일 안타까운 건 제 중국인 친구가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카카오톡 대신 QQ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위챗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게 중국의 카카오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텐센트라는 회사 거인 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 투자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롤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전 친구들과 이런 게임도 즐겨 했었는데 이 게임 회사도 텐센트 거거든요. 아까 그 QQ나 위챗도 텐센트 거고요. 그래서 참 게임은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위챗이나 카카오톡 하는 걸 보면서도 이게 텐센트에 투자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최근에 제 생활 패턴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유심히 이제 관찰하면서, 그러면 과연 10년 뒤에는 어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짠돌이인 편인데 이제 월 결제를 처음 신청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유튜브 프리미엄인데요. 처음에 2달 무료로 서비스만 체험해봤는데 이게 와 너무 좋아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광고가 없는 것도 정말 좋긴 한데 이제 화면을 끄고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나 뭐 강의 같은 거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주변에도 이런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웃긴 거는 그 광고 회사 다니는 동생도 이걸 하더라고요. 광고쟁이가 이제 광고를 스킵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정도로 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파워가 정말 엄청나요. 그 또 주변에 이렇게 넷플릭스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왜 파이어족 있잖아요. 극한의 절약으로 빨리 은퇴를 준비하는 이 파이어족들도 딱 한 가지 포기를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넷플릭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서비스는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잖아요. 정말 무한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황형 서비스예요. 사람들이 점차 좀 슬픈 일이지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죠? 1인 가구가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간 또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 서비스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디즈니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죠. 이게 점차 기존의 TV나 방송국 이런 기존의 컨텐츠 매체의 힘이 약해지고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컨텐츠의 파워가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앞으로 이런 OTT 컨텐츠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컨텐츠를 딱 한 개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두세 개씩 각자의 취향에 맞게 좀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쩌면 뭐 이런 넷플릭스에, 좀 아마존에, 뭐 디즈니 패키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를 일이죠. 이런 비즈니스가 좋은 게, 컨텐츠는 정말
그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전 세계로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을 예로 들면은 제조업은 100개를 만들려면 이 100개에 해당되는 그 뭐 인건비, 원자재, 뭐 운반비 등 원가가 이제 올라가요, 같이. 그래서 100개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거를 막, 막 10,000개를 못 만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하지만 컨텐츠는 전 세계에 뿌리기 쉬운 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뭐 100명이 보든, 그죠? 10억 명이 보던 이게 비슷한 거예요. 서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버. 그래서 컨텐츠는 정말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반면 이런 제조업은 좀 한계가 있죠. 게다가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작비도 안 들어요. 그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작비도 안 들죠. 왜냐면 저도 지금 유튜브에 올리지만 돈 받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은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면은 왕좌의 게임 장난 아니죠. 계속 더 좋은 컨텐츠를 원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맞게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서버예요, 서버. 이거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컨텐츠와 서버, 반도체, 이 수요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 소비량인데요. 보시면 뭐 2013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증가하죠. 따지고 보면 저희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막 한 달 300메가 쓰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무제한 요금제 쓰죠.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뭐 30에서 거의 50%까지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와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앞으로 폭발한다는 사실은 삼성동자도 다 알아요. 저 일개 범인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삼성도 이제 중국의 그 메모리 업체들과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죠? 추격을 받고 있죠. 비메모리 시장도 뭐 인텔과 뭐 AMD, 엔비디아, 뭐 암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 시장에는 화웨이와 알리바바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대체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너무 또 이쪽 반도체는 전문적인 분야고 예측이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이런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런 애플리어 매트리얼즈부터 램 리서치, 뭐 도쿄 일렉트론, ASML 이쪽 다 괜찮은 업체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반도체나 이런 대형 기업들 모두 포함된 이런 ETF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그 SOXX라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뭐 엄청나게 상승했죠.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으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도 전망도 아주 훌륭해요. 예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랑 오피스만 팔다가 이제 한물간 거의 태물 기업을 취급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죠. 1위 다시 탈환했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이 클라우드 사업 때문이거든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1위는 얘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지만 얘는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이 낮아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그 밑으로 구글과 알리바바도 점유율은 비록 낮지만 성장률은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은 데이터의 대부분을 뭐 인터넷과 컨텐츠 보는 데 쓰고 있지만 향후 뭐 실시간 스트리밍 게임,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이나 뭐 자율주행 같은 이런 게 가능해지면은 더 엄청난 이 데이터의 폭증이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나 서버,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이제 수혜로 이 자율주행을 뽑는 분도 많은데요. 자율주행은 전에 한번 제 영상 올렸었는데 세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1번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2번은 전기차. 3번은 차량 공유가 가능해야 돼요. 쉐어링.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 없는 거죠. 일단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바이두가 개인정보보호법 따위 없는 중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이제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 공유 쪽에서는 이건 뭐 답이 없으면 딱 소프트뱅크 하나예요. 전 세계 차량 공은 뭐 우버, 올라, 디지추싱 다 먹고 있죠. 소프트뱅크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여기선 두 개인데요. 뭐 테슬라, 지금 테슬라 주가 엄청나죠. 테슬라 중국의 비아디, 그리고 폭스바겐도 엄청나게 추격 중이에요. 이제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는
세계 1위가 CATL이라는 중국 업체고요. 뭐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의 뭐 LG나 삼성, SK가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본류체인 이 세 가지가 그 주예요. 현재 차량이 실제 운행되는데 실제로 이동되는데 쓰이는 시간이 불과 2.6%라고 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차는 그냥 이렇게 주차돼 있는 거예요. 96%뭐 대기 시간도 있고 주차하는 시간도 있고요. 효율성 제로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과 정말 차량 공유 세워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지금 있는 자동차의 한 80에서 90%는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이나 부품 업체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저희는 투자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인공지능을 강조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 특허 개수예요. 보시면은 의외로 IBM이랑 삼성이 꽤 상위에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IBM이나 삼성전자가 아무리 인공지능 특허가 많다고 해도 막상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플랫폼이 없어요, 얘네가. 이게 좀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바이두,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애들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자기 플랫폼으로 이런 인공지능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계속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 특허가 있다고 해도 그런 강력한 자신의 플랫폼이 있으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삼성전자는 조금 안타깝죠.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디즈니, 피자, 보잉 등 이렇게 좀 워낙 유명한 미국 기업들은 좀 파악이 좀 쉽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좀 미국에 직접 살지 않는 한 좀 확인이 좀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중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중국도 자주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우리랑 문화가 또 비슷하잖아요. 또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이 지금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10년 뒤에, 10년, 20년 뒤에 이제 중국 소비를 이끌 거 주역들이에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여가 시간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과연 무엇 할까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완전 같아요. 뭐면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이 재밌는 영상을 많이 봐요. 뭐 틱톡이나 중국의 어떤 동영상 플랫폼, 그리고 게임도 하고요. SNS도 해요. 그리고 인터넷 뭐 유머 같은 거 보고요. 그리고 위챗으로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죠. 위챗으로 대화하고요. 그 제가 처음에 중국 직원들한테 한 달에 10기가짜리 요금제를 끊어줬는데 이게 다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보는 이게 영상 플랫폼인데요. 뭐 유코 뭐 그죠? 텐센트 비디오 그리고 여기 아이치라고 있어요. 예. 이 모두 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 대형 세계 업체가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이 틱톡이라고 대박난 지금 한창 유행인 이 15초 영상 그 영상 어플이 있는데요. 얘를 만든 회사 바이트댄스도 이제 알리바바가 투자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틱톡은 지금 우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얘가 알리 진영이고 얘가 텐센트인데 이런 알리바바 텐센트 영향력은 정말 중국에서 거의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인에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 이 두 회사가 관계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알리바바의 뭐 타오바오모를 말할 것도 없고요. 텐센트 역시 위챗을 통한 정말 거미줄처럼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대부분이 알리페이 아니면 텐센트페이이기 때문에 이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이 두 회사를 정말 빼고 지나갈 수가 없다.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컨텐츠 소비를 늘릴 것이다. 컨텐츠 구독 소비. 그래서 뭐 유튜브나 그죠?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애플, 아마존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컨텐츠를 전 세계에 유통하려면 엄청나게 서버가 많이 필요하다. 이 서버를 늘리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뭐 MS, 뭐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죠. 그리고 모빌리티는 결국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 공유, 전기차 이 세 분야로 나눠질 거예요. 이 세 분야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업체들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구글, 바이두, 소프트뱅크,
전기차는 이제 뭐 전기차는 좀 고르기가 애매해요. 이거는 좀 선별해서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터리 쪽에 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그 아무리 그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제 플랫폼이 받쳐져야 된다. 플랫폼 없는 인공지능 기술은 좀 무의미하다고 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소비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 두 회사로 기결된다. 이 두 회사는 꼭 투자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사이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사실 되게 커요. 너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상승 하락폭이 크더라도 좀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한 종목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너무 불안한 종목이 있어요. 이 두 종목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10년 뒤에 10년 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기업은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렇게 불안하고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피터 리치 말대로 우리는 꽃과 잡초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꽃은 뽑아버리고 잡초에만 물을 주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이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선별해서 오히려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면 하락장이나 대위기가 와도 오히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부처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 모아 보아요. 인생은 길고요. 투자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